최근에 보도에 나오는 수사 방향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바꾸라는 검찰의 회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회유가 있었던 겁니까?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검찰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고 23년 6월 한 달 동안 이제 그 진술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 진술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한 상황에서 그 담당 검사 박상용 검사죠. 박상용 검사랑 이화영 부지사랑 신명석 국장 3명이 면담을 하게 됐대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하자. 네.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박상용 검사한테 네. 신명석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 박상용 검사가 하는 얘기가 아우 그 별것도 아닌 일로 구속되셨고 박상용 검사의 워딩이에요. 예 별것도 아닌 걸로 신명섭을 지칭해서 예. 옆에 앉아있는 신명섭을 지칭해서 예. 별것도 아닌 일로 구속이 되셨고 예. 부지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있는데 예. 당연히 보석으로 풀어드려야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랬고 이건 녹음이나 이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없죠. 그때? 세상에. 예, 그리고 예. 이 부분도 만약에 수원지검이나 박상용 검사가 부인을 한다고 하면 네. 그때 그러면 이화영, 신명섭 둘 다 구속된 상태였을 거 구속된 아닙니까? 상태였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두 피의자하고 검사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추정일지만 공개하면 대부분 네. 해소될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뭐 신명숙 국장의 그 진술 내용들은 그래요. 뭐 그때 제가 이제 변호인이기도 했지만 계속 이제 그 이화영이 어떠한 진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황 증거로서 신명섭이 백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있고 그 중간에 부지사님이 진술을 바꾸셨습니다. 네. 진술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재명에 보고했다라는 취지죠. 진술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좀 국장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요구를 했고 실제로 박상용 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까 이제 3명 면담은 예, 박상용 예. 검사인 거고요. 했고, 예. 지금 이 발언은 네. 박상용 검사인지 예. 아니면 그때 신명섭 국장을 그 담당했던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형사 6부의 전모 검사인데 예. 되게 젊은 친구인데요. 예. 전모 검사가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명확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 신명섭 국장은 누구에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뭐 그 제 담당 검사 네. 신명석 국장의 워딩으로는 예, 예. 제 담당 검사와 뭐 이화영 담당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제 담당 검사라고 하면 그 전모 검사인 거고, 전모 검사인 거고. 이화영 담당 검사라고 하면 박상용 검사인데 두 분한테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그러한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네. 특정 워딩이 어떤 검사한테 되는지 명확하게 그 특정하지는 않으시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의 뭐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행태들이 나오는데 이번 건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어떤 특정한 그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에 대한 필요한 어떤 그 진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의자 중에 아무개 부르고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진술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저는 최근에 도대체가 불법이죠. 예? 불법이고 예. 어제 저녁에 뉴스타파 추가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당시 쌍방울 관계자의 예. 그 진술을 확보했더라고요. 예, 그분은 23년도 뭐 예. 2월, 3월 이 정도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예, 쌍방울 관계자들이 방용철 부회장인 자기는 불러서 네. 한 6-7차례 그 검찰에 갔었고 네. 갈 때마다 안부수까지 포함해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렇게 모여 있었고 네. 이화영도 만난 적이 있다라고 폭로를 했고요. 네. 그 뉴스타파 기사에는 안 나오는데 아마 그분이 쌍방울 관계자고 예. 핵심 관계자고 그 법정 증언에서 김성태를 화끈하게 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렇게 세상에. 되고 그런 식으로 김성태한테 혼나고 해고된 직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꽤 있는 것 같고 그 꽤 있는 직원들 중에 또 상당수가 네. 현재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군요. 폭로성 진술을 진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 차원에서 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연어 의혹도 좀 일정 정도 뭐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쌍방울 직원의 입을 통해서. 조만간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만간 네. 연어 의혹. 예. 그리고 연어 의혹은요. 네. 검찰이 덮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뭐 맥락이 좀 약간 벗어나는 네,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라고 하면 네. 23년도 뭐 5, 6, 7월 예. 이때 사실상 수원지검은 샴페인을 터뜨렸고 이재명 잡았다. 그네들 용어로는 꼬린 시켰다라고 이재명 하더라고요. 꼬린 시켰다. 네, 꼬린 시켰다라고 샴페인을 터뜨렸고 예. 이제는 뭐 우리 세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치밀하지 않게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검찰이. 검찰이 너무 치밀하지 않게. 예. 예를 들면 뭐 연어회가 됐든 뭐가 됐든 먹을 때 전부 다 검찰에서 네. 결제를 하든지 예. 쌍방울 법인카드가 안 사용되게 예. 아니면 쌍방울 직원들을 소환을 할 때 예. 그 어제 그 폭로하신 분 얘기는 참고인 신문 목적으로 네. 몇 차례 소환됐다라고 주장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공식적 소환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예. 옛날 뭐 한명숙 사건 때 보면 그 기록 안 남기고 뭐 소환하는 사례들 막 나오는데 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기록 남기고 소환시키고 그리고 얘기 나왔었던 그 정관 변호사 네네네. 정관 변호사도 공식적 절차 밟아서 뭐 수원구치소에 접견까지 가고 예. 이런 식으로 기록들을 다 남기고 어떤 행위들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미 샴페인 터트리고 네. 이제 내 세상이다 싶어가지고 너무 좀 허술하게 행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뭐 검찰에서 막을래 막을 수가 없는 예. 둑이 터져가고 있다고 봐요. 뚝이 터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 사실상 그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를테면 쌍방울 내부자가 일단 검찰에 가니까 김성태 회장 등 전부 모여 있었다. 예,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했던 세미나, 그 세미나가 바로 이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쌍방울 임원뿐만 아니라 안부수, 이화영 다 동석한 정황이 있다. 그리고 그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더니 조사는 안 하고 공범자들끼리 미팅만 했다. 그리고 검사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술 꿰맞추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나올 거고 연어술판 의혹은 언제 해소됩니까? 이거 너무 궁금해요. 감찰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대검 감찰 그렇습니다. 요구했지만 네. 대검에 수원지검을 믿는다. 이런 거였어요. 수사팀을 믿는다. 이걸로 지금 감찰을 안 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사실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 검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이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그때 행위 자체 역시 또한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 이후에 예. 그것을 부인을 하면서 했던 행위들 특히나 뭐 검찰총장까지 등판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행위들은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책임질 수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 그 특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신명철 그 평화국장, 예, 평화협력 국장한테 진술 바꾸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좋은 일이라는 거는 뭡니까? 보석이죠. 보석으로 풀려나는 예. 거. 보석 풀려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죠. 아. 예.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예. 그러면 이게 있었던 시점과 네.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회유가 있었던 시점과 보석 시점이 어떻게 되는 보석 시점이 약간 좀 늦긴 합니다. 늦긴 예, 하는데 그렇겠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신명석 국장이 협조를 안 했어요. 검찰에 처음에. 끝까지 안 했습니다. 예, 신명석 국장이 검찰에 끝까지 협조를 안 했고, 예. 좀 뭐 그러니까 검찰이 신명석 국장한테 요구했던 게 되게 짜잘한 것들인데 네. 예를 들면
그 경기도가 추진했었던 스마트팜 사업 예, 예. 그리고 쌍방울이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 예. 두 가지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경기도는 스마트팜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를 그렇죠. 기술적 자원적으로 도와주는 예, 행위고 쌍방울은 북한에 가서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예. 생산되는 농산물을 해외에 예. 수출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개 사업이 전혀 다른데 예. 두 개 사업이 같다고 해야지 스마트팜 사업 대납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예. 이거를 핵심 실무자인 신명섭한테 두 개가 같은 사업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요구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그 검찰의 그림과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정황적으로 백업하는 예. 진술들을 요구했었는데 예. 신명수 국장이 이런 진술에 대해서 뭐 추상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했을 수 있었겠지만 예. 검찰이 요구하는 명확한 워딩은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고 그러다 보니 그 보석이 좀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네. 근데 그분이 보석된 거는 또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보석 신청을 했는데 네. 재판부가 보석 심사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이 재판부예요? 아니 다른 딴 재판부 재판부. 단독 재판부인데 상당히 늦게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거치면서 보석이 꽤 늦어지긴 했지만 네. 결국은 보석으로 나왔죠. 나왔고 사실 신명섭 국장도 예. 이화영 케이스와 똑같이 네.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했어요. 혐의가 기소된 혐의가 한 3개 정도 됐고 사실 그 혐의를 계속 씌워가지고 추가 기소하고 이거는 검찰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오늘 또 자꾸 얘기가 계속 새는데 이 부분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수사 단계에서 최대 30일, 예. 재판 단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예. 구속이 가능해요. 네. 수사 단계, 재판 단계 다 합치면 7개월인데 예. 법의 취지는 이 재판 6개월 동안 구속시켜 놓고 재판을 해라. 네. 그리고 6개월 내에 가급적인 재판을 끝내고 네. 재판이 안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네. 근데 이 취지를 몰살시키고 계속 재영장을 청구해서 예. 뭐 법리 이론적으로 따지면 유죄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 기소만 시키면 그 혐의로 계속 청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그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재판이 길어지면. 네, 네, 근데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영장 청구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22대 국회에서 요 내용은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예.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사실 법사위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검찰 개혁도 해야 되죠. 뭐 이런 저 형사법도 개정을 해야 되죠. 뭐 하여간 되게 이슈가 많은데 여하튼 다시 사건 속으로 예. 좀 들어가 보면 그 신정국장 메모가 있었습니까? 메모가 있었습니다. 예, 그 메모에 뭐 이화영 당시 그 평화부지사 예. 거짓 진술하는 이유로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지사는 기소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짓 진술을 하든 참으로 진술하든 관계없이 이재명 지사는 기소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은 계속 길어질 거다. 이게 무슨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검찰이 이화영에게 했던 논리예요. 아, 네. 똑같이.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했던 논리들. 예. 야 진술 번복해라. 이재명한테 보고한 걸로 해라. 네. 이재명은 어차피 기소된다. 예. 이거는 대북 송금 별 큰 게 아니야. 대장동, 백현동 이걸로 이재명은 어차피 기소될 거고. 예. 네가 지금 대북 송금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요것 때문에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거나 하는 결정적인 건 아니야. 어차피 이재명은 기소될 거고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도 안 돼. 걱정하지 마. 예. 이게 검찰이 이화영한테 했던 논리거든요. 아, 저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국민의힘 취재할 때 많이 들었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너무 재밌다. 예. 이 얘기를 예. 이화영 부지사가 신명섭한테 그대로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명섭 국장이 이제 이화영이 말 바꿨어. 네. 바꿨으니까 너도 좀 협조해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당시에 또 플러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정원 문건이 그 당시에 압수가 돼요. 네. 압수가 돼서 국정원 문건 중에 그 일부 문건만 추려서 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한테 불리한 일부 문건만 추려서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네. 이화영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국정원 문건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확보했는데 그렇죠.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이화영도 진술을 바꾸기로 했다. 네. 너도 바꿔라. 네. 라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신명섭 국장이 이화영과의 면담을 요청을 해요. 내가 이화영한테 직접 확인해야겠다. 네네. 말을 바꿨는지. 아하. 그래서 이화영을 세 차례 만나고 예. 그러니까 날짜 명기한 거는 6월에 2번, 7월에 한 번 이렇게 세 차례 만나고요. 예. 그 전에도 한두 번 만난 것 같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어쨌든 진술 변복한 걸 논의하는 자리는 예. 6월에 2차례, 6월 중후반에 2차례, 예. 7월에 한 차례인 거예요. 시기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고 예. 그때 친구 사이니까 네네. 야, 너 진짜 진술 바꿨어? 어허. 진술 바꿀 거야? 예. 라고 물어보니까 부지사가 예. 그래, 나 이렇게 진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이제 6월 중순 때는 이제 그 필립 그 국제대회에서 네네네. 만나가지고 뭐 그 북한 뭐 예. 방부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줘라 김성대한테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술할 때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명수 수장이 진짜야? 라고 하니까 부지사님이 예. 야 아닌데 예.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래봤자 이재명은 뭐 이렇게 될 거고 예. 우리 재판은 계속 길어질 거고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예. 이 부분은 그 당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저한테도 똑같이 했던 얘기인데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네.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싸우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사건에 들어오게 되면 네. 이재명과 우리가 같은 편이 돼서 예. 함께 싸우게 되니까 예. 우리한테 우리의 방어력도 공격력도 훨씬 커져.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너 좀 협조 좀 해주라. 네, 그리고 네가 이렇게 협조를 해주면 너는 보소 나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이하영 부지사가 신명석 국장한테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신명석 국장이 나가게 만든 거네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죠. 그 이화영 부지사는 신명석 국장이 구속됐을 때 네.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신명석 국장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고 예. 신명석 국장을 어떻게든 예.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근데 이 사건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아요. 조폭 영화죠, 조폭 영화. 예. 북한도 끼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이게 도대체 이 사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는 하여간 이제 한 편의 장편 드라마를 써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긴 얘기가 나오는데요.